선생님, 여기 이렇게 날아갔는데 이걸 3억이나 주고 사요? 다들 집을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땅을 봤습니다. 단독주택 고르실 때 보통 이런 걸 보시죠. 학교 가까운지, 상권은 있는지, 건물은 새 건지. 그런데 제가 14년 동안 토지 경매하면서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되는 단독주택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땅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단독주택 바로 저겁니다. 어때요? 예뻐 보여요? 제가 이 물건을 수강생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날아갔는데 이걸 3억이나 주고 사요? 다들 집을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땅을 봤습니다. 빌라도 재개발되면 가격이 확 뛰잖아요. 재개발 사업도 바로 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 말고도 땅의 가치가 확 뛰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주택으로 2억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땅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실전 사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으로 넣어뒀으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챙겨보세요. 자, 그럼 오늘 이 주택 재개발 사업도 아닌데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또 이 허름한 주택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양평 국수역 부근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6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되어서 지금 3억 3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겠습니까? 바로 이 주택이 많이 낡았거든요. 지은 지 25년 되었고, 그리고 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 통로가 정말 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양평 국수 역세권인데요. 역세권이면 뭐합니까? 지금 보면 주위에 그 흔한 카페 한 개 없습니다. 이 주택을 몇 억씩 주고 사두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집의 현재 상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 땅의 미래를 봤거든요. 이 지역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여기가 양평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에요. 이 차이 하나로 우리가 얻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수용 방식은 쉽게 말하면 사업 시행자가 우리 땅, 우리 집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금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납니다. 이 지역에 땅값이 몇 배가 오르든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고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개발 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도로도 새로 만들고 깔끔하게 정비해서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땅 소유자가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사업 방식인 거죠. 그럼 이 양평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보상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개발된 땅으로 돌려받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허름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이 양평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개발된 땅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경매 나온 주택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정말 좁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허름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까지 유찰된 이런 땅을 낙찰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모습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거 언제 될 거냐? 1000년, 만년, 그죠? 10년, 20년 되지 않으면 계속 돈만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군청에 지금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국수 역세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환지 계획이 검토되고 수립될 것 같습니까? 내년 말까지 실시 계획이랑 환지 계획 수립 중역을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 주고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 지상물은 보상하고 토지는 환지로 가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환지 처분 공고 기준으로는 2030년 말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땅을 개발된 뒤에 환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택, 건물은 또 지상물로 보상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낡았지만 이 집도 보상을 받는 거죠. 두 번째, 환지 처분 완료 목표 연도가 2030년 말입니다. 물론 거의 4년,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4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4년마다 열리잖아요. 4년 금방 합니다.
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돌려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걸 팔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개발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의 엑시트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를 신청해서 나중에 건설사에 빨리 매각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빠른 엑시트가 가능하겠죠. 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은 도로와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집니다. 그럼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처럼 낡은 집이 아니고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팔리고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14년 동안 토지 경매를 했으니까 이런 땅을 보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은 깨끗한지, 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땅들을 여러 번 많이 놓쳤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보율이 높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훨씬 적은 땅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같은 사구역 안에서 어떤 땅으로 돌려받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말 초기라면 또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물건도 처음 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도로, 개발이 안 된 역세권. 근데 집이 아니라 땅을 보고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매 물건을 볼 때 건물이 아닌 땅을 먼저 보고 투자해 보세요. 그럼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 고정 댓글에 영상으로 넣어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그 영상 또 꼭 챙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